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되게 이제 빔 프로젝터를 쓰거나 스크린을 이제 모니터를 보여줘야 되니까 좀 어둡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수업할 때 학생들을 보면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학생이 뭐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지 뭐 평범한 학생, 그냥 뭐 적당한 원 오브 댐인 거죠. 근데 이제 걔가 어떤 걔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업하다가 여러 사람하고 이제 아이 컨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걔 눈빛을 봤는데 걔 눈빛이 너무 반짝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빛이 되게 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참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그 걔가 갖고 있었던 그 수업에 대한 호기심 혹은 열정, 뭐 관심, 이런 것들의 그 반짝임이 저를 비추는 것 같이, 그래서 동시에 제가 되게 반짝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뭐 수업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렇게 느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그 학생이 뭔가 조금 더 특별했다 라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 그런 느낌이 아주 강했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수업을 잘했나 보다, 제가 수업에 집중했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부터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알려준다는 게 뭘까? 지식을 알려준다는 게 뭘까? 지식을 배운다는 게 뭘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씨앗을 심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지식적인 알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나 제가 경험한 것들, 그러니까 경험에서 나와서 비롯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알기 힘든 것들을 학생들 마음에, 학생들 삶에 조금씩 심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씨앗처럼. 그러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그들의 몫이죠. 그 씨앗이 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우기까지는 그거는 이제 온전히 학생들의 몫입니다. 저는 씨앗을 건네주기까지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쪽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더라도 이 직업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만큼 시장이 어렵기도 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도 해서 실력이 좋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수업 시간에 그 흥미로워하고 있던 걔가 오랫동안 살아남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쟤도 오랫동안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쟤도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대학교에서 근데 이제 걔는 좀 제가 느꼈을 때 되게 활발한 애도 아니었고, 좀 어딘가 모르게 좀 주눅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애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를 그렇게 즐거워하고, 정말 그 눈빛이나 이런 게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게, 그래서 더 마음이 가거나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가 학생이 하여튼 그래서 좀 유명해지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유명해져서 그 학생이 걔가 나를 보고 있다면 걔도 그 순간을 떠올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아 맞아, 저 선생님 수업 되게 그때 즐거웠었는데 라는 경험을 분명히 떠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참여와 그런 정도의 열심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몇 번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무언가 배움의 즐거움이, 배움의 기쁨이 정말 커서 와 너무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죠. 근데 분명히 걔는 그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고 제가 그거를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좀 생각해봤어요. 방법. 다른 방법이 없겠더라고. 이제 6개월, 1년 만나면 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 내가 어딘가에서 내 작업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또 즐거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면 걔가 나를 보고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걔가 이 즐거움을, 이 우리 쪽 직업의 즐거움을 물론 힘들지만 오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쟤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유명해져야겠다. 제가 나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내가 내 말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더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근데 처음에는 너무 닭살 돋는 거 뭐야, 말도 안 돼. 너무 이상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생각이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내가 촬영을 하면 내가 피사체를 보통 본다고 생각하죠. 내가 촬영하는 대상, 그러니까 뭐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대상을 내가 본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느 날 그 피사체가 내가 본다고 믿고 있었던 그 대상이 나를 보고 있다고 느꼈을 때 그 되게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사람이 성장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부족하지만 다 사람이 성장하고 더 무언가를 깨달을 때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로부터, 혹은 우리 가족으로부터, 혹은 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되게 받고 있구나, 소중한 걸 되게 받은 거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되게 깨닫게 되거든요.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이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더 잘 가르치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지식들, 학생들은 알 수 없는 것들, 지식을 넘어서는 것들, 저도 당연히 직업인으로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지금껏 내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보면서
유명해지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공과 유명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하고는 싶지만 그게 꼭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유명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 그리고 제가 되게 생각보다 내성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나한테 느껴지는 순간 저는 완전 바보가 됩니다. 얼어붙어요. 그래서 그 시선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데,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죠. 물론 유명해지면 저한테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겠죠. 근데 나를 위해서 유명해지고 싶다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주눅 들어있던 개도 그렇고, 또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봤지만 보지 못했던 애들도 그들이 저를 어디선가 보고 있을 때 뭔가 그런 반짝거리는 느낌? 그런 것들이 다시 좀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제 안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무시하려고 해서 나 너무 너무 닭살 돋아가지고 이게 뭐야, 무슨 약간 너무 그거 같잖아. 무잔이래. 우부야 시키와 뭐 귀살대 같잖아. 막 당주님 생각하면서 막 울고 막 질질 짜고 막 이러는 거 너무 그거 너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돼. 어쨌든 그거 좀 내 스타일이 좀 아닌데, 나는 좀 드라이하고 쿨하고 이런 게 좀 좋지. 근데 아무튼 이 생각이 올해 들어서 되게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그래,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있다면 방법으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유명해져서 걔네들이 나를 볼 수 있는 위치에 내가 놓여져 있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걔네들이 나를 비추고 내가 걔네들을 다시 비춰서 나의 반짝거림이 걔네들을 비추고 걔의 반짝거림이 나를 비췄던 것처럼, 그렇게 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돼서 힘든 이 시기에 이 일에 조금 더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학생들한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입 밖으로 떨어지지가 않아. 너무 낯뜨거워서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겠어. 유명해지고 싶다. 근데 요새 유명해지려면 어그로를 끌어야 되잖아. 어그로를 처음에 엄청 끌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불편함을 야기시킨 다음에 그 오해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어. 그럼 어그로를 끌지 말았어야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